아, 출근해야지. 자, 출근해야 되겠네.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람보르기니 매장입니다. 우리가 흔히 람보르기니 매장 되게 문턱이 높은 곳으로 알고 있잖아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높아. 되게 높긴 한데 근데 문턱 자체는 높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나가면서 항상 봤는데 여기 갑자기 요게 생겼어요. Based on a true story. 이거 좀 농담 같죠? 왜냐면 영화 시작할 때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잖아요. 야, 이거 실화냐? 실화야. 이 뜻이죠. 왜 이렇게 써놨냐? 이런 거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람보르기니 우라칸 STO를 보면서 말이죠. 빨리 오세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떨어뜨리면은 인수하는 거죠. 계약금 내고 가는 거예요. 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사진으로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너무 충격인 게 람보르기니 디자인은 조금 절제미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라칸 에보도 보면 심플하면서 그냥 슬릭하면서 미끈한 느낌,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요번에 STO 보니까 도로용 차가 아니라 레이스카 같아. 굉장해요. 일단 색상도 지금 어떻게 이런 색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제가 좋아하던 조합이거든요. 이거 옛날에 우리가 레이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자동차 컬러 걸프잖아요. 걸프 레이스 컬러를 그대로 입혀놓은 것 같은 그런 컬러 조합입니다. 근데 람보르기니가 걸프카가 없었을 텐데 약간 포르쉐나 맥라렌이 떠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과거에 레이스가 정말 불타오르던 그런 시절, 뭐 마티니라든지 뭐 말보로라든지 걸프라든지 이런 상업 브랜드들이 자동차 레이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던 그 시절, 그 시절의 어떤 로망, 향수 같은 걸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조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이게 도장이야. 이게 지금 랩핑이 아니고 도장이야. 메탈릭이고 진짜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이게 실물을 보셔야 돼요. 이건 스티커겠지. 오! 이것도 도장이야? 설마 이것도 도장? 이 다 도장이네. 이 전면 디자인을 보면요, 사실 우리가 우라칸을 많이 봤는데 뭔가 느낌이 많이 달라요. 진짜 에어로다이내믹에 진짜로 신경 썼구나,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어떤 차가 떠오르냐면 람보르기니 미우라, 최초의 미드십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 그 미우라가 떠오르는 그런 앞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더 이게 클래식한 느낌도 들고 예전에 그 레이스 헤리티지를 이어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강하게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는 차체의 75%가 카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여지는 것도 다 카본이에요. 저 안쪽에도 다 카본, 뭐 문짝이며 뭐며 지금 여기 보이는 모든 게 카본입니다. 사실 우리 눈으로 지금 카본이 아닌 부분을 찾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카본 아닌 게 어딨어? 아, 이거 카본 아니구나. 이거 와이퍼 같은 거, 유리 같은 거, 이런 거 빼면은 다 카본이야. 카본 아닌 게 없어. 진짜 엄청나게 카본을 많이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우라칸 퍼포먼테를 보면서도 이 앞쪽으로 프론트 윙을 굉장히 액티브하게 만들었잖아요. 이 차도 그렇게 ALA 기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앞쪽으로 프론트 윙을 갖고 있어서 다운포스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간 공기가 위쪽으로 타고 올라가면서 이런 다운포스를 일으키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자동차는 레이스카하고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륜구동이 안 되고요, 후륜구동만 됩니다. 일단 람보르기니 하면 사륜구동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GT3 카는 사륜구동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규정상 할 수가 없습니다. 후륜구동인 만큼 이 차가 스핀하지 않도록 다운포스를 더 많이 일으켜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진짜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GT3 카 그 차들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건 위쪽에 있는 이런 루버였어요. 여기가 안 뚫려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밖에 이렇게 도니까 공기가 자꾸만 이 위쪽으로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기가 결국에 차를 떠오르게 만들죠. 그러니까 차가 떠오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쪽에 공기를 빼주고 저기압을 만들어서 차가 더 가라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이런 루버의 특징입니다. 도로에서 쓰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이 차를 샀다면 무조건 서킷을 가야만 합니다. 정말로 서킷에서 한번 타보고 싶은 그런 차네요.
일단 람보르기니 우라칸 다들 아실 거잖아요. 근데 STO는 뭐냐?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요. 여기도 STO라고 써있잖아. 슈퍼 트레페오 오리가또. 네. 호몰로게이션이에요. 호몰로게이션이라는 거 다 아시죠? 레이스카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냥 무자비하게 막 자동차를 개조해서 레이스 전용으로만 만들어버리면 그냥 자동차도 아닌 걸 그냥 타게 되잖아. 그러니까 레이스카로 뛰기 위해서는 그거랑 같은 형태의 일반 도로용 자동차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옛날에 WRC라든지 이런 레이스를 뛸 때. 그래서 그런 자동차가 만들어져야 됐고 일반 도로를 달릴 수 있는 허용을 받았어야 됐는데, 그래서 호몰로게이션 자동차다 라는 의미에서 STO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외관에서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GT3카입니다. 이 람보르기니 우라칸 GT3카를 우리가 뭐 뉴르부르크링이라든지 뭐 미국 데이토나라든지 이런 전 세계 레이스에서 이 GT3카를 보게 되는데, 그 GT3카하고 굉장히 닮았어요. 일반 도로용 자동차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정말 레이스카를 그냥 그대로 도로로 옮겨온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V10 엔진을 갖고 있고요. 출력은 사실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한 출력이라고 할 수는 없죠. 640마력인데 이 겉모양에 비해서 어마어마하지 않다는 거지, 사실 600마력이 넘는 자동차들은 슈퍼카 중에서도 슈퍼카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출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차의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 몇 초? 3초라고 합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3초를 조금 안쪽으로 가는 차 거의 없고, 안쪽으로 가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물리법칙에서 이 마찰의 문제이기 때문에 3초라고 하면 거의 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닛과 팬더가 한 덩어리로 보이신다면 맞습니다. 보닛과 팬더를 한 덩어리로 합쳐서 보펜더라고 하고 있어요. 원래 이름은 코방고라고 하고 있어요. 보닛을 이태리어로 코파노라고 합니다. 그리고 팬더를 뭐라고 하냐면 파라팡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코팡고와 파라팡고를 합쳐서 코팡고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란 얘기지. 어떻게 한 덩어리냐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렌치 같은 게 있어요. 렌치 같은 걸 이렇게 껴서 돌리게 돼 있는데, 그래서 풀린 걸 눌러서 열면 살 떨려. 이거 부서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군요. 네, 카본인데 설마 부서지겠어. 자, 이렇게 열리고요. 열리면 오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안에 아무것도 없고 뭔가 이렇게 움푹 패인 구멍이 하나 있어요. 헬멧 넣는 자리입니다. 헬멧 넣는 자리인데 보통 이제 머리가 좀 작은 분들만 넣을 수 있는 그런 헬멧 넣는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열어봤을 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게 있어요. 이게 덕지덕지해. 손으로 이렇게 뚝딱뚝딱 만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맞습니다. 손으로 뚝딱뚝딱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구겨진 듯한 느낌, 약간 이렇게 쪼글쪼글한 느낌, 이런 게 레이스카는 그냥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레이스카에서 왔던 그런 헤리티지를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레이스카에 사용됐던 그런 느낌 그대로 이렇게 적용되어 있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여기 보면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스파르코라고 써 있거든요. 그 레이싱 수트나 헬멧의 브랜드, 이 스파르코에서 이 차체의 여러 가지 카본 부품을 만든다고 하네요. 이거 뭐야? 이거 손잡이가 없어. 야, 아니 경량화 해도 너무하네. 오, 바닥 이거 뭐야? 바닥이 카본 바닥이에요. 카본 바닥에 정말 어이없게도 타포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 레이스카잖아. 레이스카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도 스간치오라고 써있는데 뭔가 써놓으니까 멋있어. 이태리어가 이렇게 써있으니까 멋있는 것 같아. 여기 보면 STO, 트로페오, POG야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드 중에 STO가 가장 만만한 모드입니다. 일단 시트에 앉았을 때 너무나 예쁜 그런 시트를 갖고 있고요. 이게 별도로 버킷 시트로 교체한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버킷 시트로 쳐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좋은, 이 몸도 잘 잡아주는 훌륭한 버킷 시트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람보르기니 우라칸 에보부터는 여기에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운전하는 모습을 실제로 이렇게 찍을 수 있어요. 이거 많이 해보셨죠? 미사일 발사 버튼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람보르기니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기어 노브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기어 노브 자체도 육각형으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예쁘죠. 차 전진 못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람보르기니 딱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일단 어떻게 놓죠?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기회가 오면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람보르기니 맨날 타는 것처럼 그렇게 타셔야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 운전할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람보르기니 뭐 맨날 타는 건데 뭐 이러면서 일단을 탁 넣고 가시면 됩니다. 후진할 땐 이렇게, 그리고 매뉴얼 모드, 주차할 땐 이렇게 버튼 눌러서 하시면 돼요. 요거 뭔지 다들 여쭤보시는데 요거는 그냥 팔걸이에요.
파일 거는 기능. 그러면 됐지. 이거 뭐 막 열라 그래. 컵홀더 없습니다. 지금 무슨 람보르기니 레이스카에서 무슨 컵홀더를 기대해요. 컵홀더는 없지만 대신에 소화기는 있습니다. 소화기는 있는. 이 람보르기니가 요즘 상징처럼 밀고 있는 게 이렇게 7개의 기둥이잖아요. 이렇게 7개의 기둥이 있고, 거기서 이제 차체를 높이거나 뭐 창문을 열거나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하도록. 자, 아무튼 여기서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걸어도 되나? 괜찮겠지? 여기 관계자분들 오시면은 걱정인데. 난리가 났네요. 우라칸 에보와 같은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터치스크린 완전히 아이패드처럼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지는 거, 그리고 되게 즉각적이고 되게 좋네요. 어우 세상에. 네, 여기까지만 더 안 밟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STO니까 도로에서 타봐야죠. 서킷에서 타는 그 레이스카 그대로 일반 도로로 가져왔다는 콘셉트의 자동차. 그런 자동차가 또 있을까? 거의 없겠죠. 그런 자동차라는 점에서 이 차에 정말 대단함, 놀라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보면 역시나 이 윙이, 이런 차들은 사실 앞부분보다 뒷부분이 예뻐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차는 앞부분을 볼 기회가 없어. 저기 백미러를 통해서 살짝 보이는 것 같으면 슝 지나가. 뒤를 너무 멋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일단 이 윙이 트루 스토리냐? 야, 이거 실화야? 야, 윙은 이런 식으로 그냥 생긴 게 끝이 아니고요. 이 세로 윙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세로로 이렇게 에어로다이나믹을 더 강조하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공기의 흐름이 이렇게 흐트러져서 오는 게 아니라 공기의 흐름을 가지런히 해서 그래서 이제 주행하면서 이 차의 이 직진 안정성을 더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잘 보면요, 이게 ALA라고 생겨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 에어로다이나믹을 조금 변형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F1 레이스카랑 좀 비슷한 면이 있죠. F1 레이스카 같은 경우도 윙을 이렇게 꺾어서 다운 포스를 높이는 방향으로, 그리고 DRS 버튼을 누르면 이 윙을 덜컥 열어서 이 사이로 공기가 통하게 하면서 다운 포스를 조금 줄이면서 최고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코너가 많은 서킷을 갈 것이냐 아니면 직선 구간이 많은 코스를 갈 것이냐에 따라서 이 에어로다이나믹을 바꿔줄 수 있는 거죠. 머플러는 일반적인 람보르기니 우라칸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중앙에 자리 잡고 있고요. 이렇게 중앙에 자리 잡고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죠. 사운드에서도 더 도움이 되고 배기가스도 더 효과적으로 내줄 수가 있고, 아무튼 배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직선적으로 이렇게 뽑는 게 사실 레이스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갈수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아래쪽에 보면 역시나 디퓨저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데, 디퓨저가 저 아래쪽부터 거의 매끈한 이 차체를 타고서 저기압을 만들어서 차체를 이렇게 낮출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이 차의 리어 디퓨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멋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뒤쪽 엔진룸도 열 수 있어요. 이거 놓치는 건가요, 우리가? 세상에. 네, 엔진룸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사실 람보르기니 다른 엔진룸하고 그렇게까지 차이 나진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라칸 퍼포만테 같은 차도 이런 식으로 뒤쪽이, 게다가 걔는 유리잖아. 걔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걔가 더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서도 곳곳에서 비춰지는 게 카본이 직조 카본이 아니라 뭔가 마블링처럼 만들어진 저런 카본들, 저런 것까지도 같이 섞여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그 뚜껑을 별도로 만들어서 붙이게, 사람이 2명이 투입돼서 이걸 열어야 된다고 하니까 진짜 레이싱 머신이라는 생각이 또 한번 드네요. 이게 한 손으로 들어도 하나도 무겁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떨어뜨리면은 인수하는 거죠. 주문하시고 계약금 계약금 내고 가는 거예요? 뒤쪽에 보면 30 시리즈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이 차만을 위해서 개발된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포텐셜 스포츠인데요. 그래서 이 타이어도 놀랍지만 이 안쪽에 휠을 보면 뭔가 이 살이 이렇게 얇을 수 있어? 실제로 저는 들어보진 못했지만 엄청 가볍다고 해요. 요거 만약에 연석에다 긁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지금 브레이크 성능, 타이어 성능이 엄청나게 향상돼서요, 지금 시속 100km에서 제동 거리가 30m 정도라고요. 말이 돼? 말이 되는 건가? 보통 우리가 와 포르쉐 와 짱이다 하는 게 40m예요. 어떻게 30m 했지? 어쨌든 이 제동 성능이 어마어마하다고 하네요. 뭐 타보질 않았으니 뭐 알 수가 있나. 일단 시승차가 연말쯤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대. 시승차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한번 매장을 방문해 보면 좋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이 람보르기니 우라칸 STO를
간단히 앉아보고 시동도 걸어보고 외관도 보고 했는데요. 요즘 전기차 시대다 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스펙의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가솔린 자동차의 끝판왕, 정말 이 이상 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최고의 가솔린 자동차를 보니까 정말 다양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그 우리가 정말 가슴 뛰게 했던 그 시대의 그런 로망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는 그런 디자인, 그런 컬러, 그런 기능들을 갖고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어쩌면 전기차가 충족시켜줄 수 없는 가슴 떨림을 전해주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